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최근 JTBC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화제입니다. 재벌 총수일가의 오너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 윤현우가 재벌집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회귀해 인생 2회차를 살아가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판타지 회귀물 재벌집 막내 아들은 지난달 1화 방영 이후 거의 대부분의 회차에서 시청률 상승을 거듭해 최근 회차에서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 18일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일 방송된 재벌집 막내 아들 13회는 전국 시청률 22.4%, 수도권 시청률 24%대를 기록하며 지난 11일 기록했던 21.1%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18일 방영될 예정인 14화를 포함해 25일 방영될 마지막 화까지 총 4화가량을 남겨둔 가운데 과연 재벌집 막내 아들이 JTBC의 역대 시청률 2위, 스카이캐슬의 23.8%, 그리고 1위 부부이색의 28.4%의 기록을 넘어설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한편 국내에서의 열풍과 동시에 해외에서의 인기까지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얻자 해외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북미 및 유럽 지역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독점 스트리밍하고 있는 라쿠텐 비키에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신개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하죠. 더불어 재벌집 막내 아들을 아시아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뷰에서도 다수의 아시아 국가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얻는 재벌집 막내 아들을 기점으로 최근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웹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경우 웹툰이 아니라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한국 드라마이지만 드라마와 동시에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웹툰까지 연재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리고 드라마와 마찬가지로 웹툰 또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 한국 웹툰 때문에 일본의 만화 산업이 밀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만화 산업의 규모는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웹툰 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죠. 더불어 일본 만화 산업의 경우 애니메이션화, 영화화를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며 그 위치를 견고히 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 웹툰이 드라마와 영화화 등을 통해 더욱더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과거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이태원 클라스, 넷플릭스에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던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앞으로 공개 예정인 비질란테와 같은 수많은 드라마들이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에 실제로 한 미국 언론에서는 일본 만화가 한국 만화에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1960년대부터 책으로만 출판된 일본 만화는 구조 자체가 페이지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려 세로로만 읽을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일본, 그리고 일부 한국인, 그리고 만화 팬들에게만 친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화가 비록 점차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쇄에 더 적합한 형식의 디자인으로 인해 독자가 화면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작은 글자와 패널이 있다고 덧붙이죠. 하지만 한국의 만화, 웹툰은 이미 스마트폰의 화면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고 시장이 확산되어 읽기 쉬운 포맷과 직관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 내 만화 시장 규모만 2021년 기준 무려 1조 538억 원, 약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기사 외에도 최근 17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 내에서 국제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보도하는 신뢰 높은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일본 만화 산업이 한국 만화 산업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일본 만화가 한국 웹툰에 가려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 만화가 과거를 답습하면서 어느 정도 그 위치를 지키고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일본 만화 형식이 현재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시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웹툰에 뒤처지는 면이 있다는 점, 젊은 층의 유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웹툰에 비해 만화 소비 연령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 만화가 한국 웹툰에 밀릴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사를 요약, 번역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만화 스토리 작가였던 이현석은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와 같은 일본 만화 시리즈에 중독되어 대한민국에서 자랐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는 만화가로서 그리고 편집자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위해 도쿄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만화 형식인 웹툰이 등장했습니다. 이현석 씨는 처음에는 웹툰을 보고 인상적이거나 감명받지 못했습니다.
만화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그래픽 스타일과 정교한 줄거리와 비교했을 때 웹툰은 조잡하고 피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나 웹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거 그가 가졌던 생각과 달리 현재 일본 만화는 한국의 웹툰에 가려지고 있습니다. 작년 만화판화 시장은 2.3% 감소한 2,650억 파운드, 약 1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웹툰 시장의 규모는 무려 37억 달러로 평가되었으며 2030년에는 5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죠. 만화는 부분적으로 여전히 인쇄형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에서 읽기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디지털화된 시대에 여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글자는 너무 작은 경향이 있고 패널을 배치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어쨌든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오는지를 확인한 이현석 씨는 2014년 웹툰 산업에 모든 역량을 쏟고자 만화를 버렸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나 혼자만 레벨업 등의 웹툰이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기존 출판사들은 만화를 고집해왔습니다. 일본의 산업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라고 이현석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만화계는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낫다는 믿음이 강하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주간지에 그 다음에는 책의 이야기가 실리는 만화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1960년대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화의 형식 또한 마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보입니다. 일본 만화는 패널을 읽어야 하는 순서 등 독자들의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독특한 템플릿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만화를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은 일본인과 일부 한국인, 그리고 전 세계의 괴짜들입니다. 라고 만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와모토 케이타가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웹툰은 부분적으로 더욱 쉽고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만화 전통주의자들이 세계 만화 시장을 한국의 혁신가들에게 넘겨주는 방식은 너무 많은 일본 기업들의 부진과 반성이라는 더 광범위한 불안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센세이션인 오징어 게임과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보이밴드인 BTS와 같은 최근 다른 한국 수출품들은 웹툰 뒤에 있는 혁신과 스마트 마케팅이라는 조합 덕분에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성공을 본받으려는 도쿄 정부의 쿨재팬 전략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곧 버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만화계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고수함으로써 만화 산업은 적어도 그것의 강점만은 유지했습니다. 일본 만화의 복잡한 배치는 정교한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만화들은 거의 밀리미터 수준으로 디자인이 조직된 예술적인 면이 있습니다. 서사적인 무술 시리즈인 베가본드의 복잡한 수묵화나 중세 판타지를 다루고 있는 베르세르크의 초현실주의적인 사파를 보면 알 수 있죠. 대조적으로 극적인 반전이 있는 복잡한 줄거리는 제한된 수의 단어만 표시할 수 있는 웹툰에서는 전달하기 힘듭니다. 이와모토 케이타 씨는 웹툰이 과연 질적인 면에서 만화를 능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강한 이야기와 장인정신으로 만화는 출판사들에게 혁신이나 변화에 대한 동기를 거의 부여하지 않는 한 대부분 충실한 국내 관객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핵심 사업의 성장은 부진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만화를 애니메이션화하거나 만화를 주제로 한 상품을 만드는 사업과 협력하면서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 히트한 만화와 애니메이션인 귀멸의 칼날을 제작한 출판사 슈에이션은 2021년에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일본 출판사들 사이에서 위기감은 별로 없습니다. 라고 연예산업 전문가인 나카야마 아스오는 말합니다. 하지만 만화산업이 아직까지 여러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며 그 위치를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는 여전히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만화 팬들은 다른 인구들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즉, 젊은 층의 새로운 유입이 적다는 뜻이죠. 1959년에 창간된 일본의 어린이를 위한 만화 잡지인 주간 소년 매거진의 독자의 평균 나이대는 현재 30세가 넘었습니다. 일본 만화는 결국 노인들의 문화가 될 수 있다고 이현석 씨는 경고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책을 펴고 만화책을 보기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스크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만드는 것이 미래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